옷차림만 귀티가 난다고 해서 귀티가 나나요? 아니죠. 이상하게 자꾸 뭔가 내 얘기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편안한 시선, 나를 배려해주는 것 같은 몸짓, 나의 결과 같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호흡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귀티의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서 제일 중요한 건요. 명품 로고가 너무 많으면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몰라요. 보는 순간 안정감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귀티가 날 수 없어요. 마에모 555 루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옷차림 저자 박영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이미지 가치를 찾아드리는 이미지 브랜딩 학자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티 있다는 말을 요즘 많이 하는데 귀티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거울 앞에 있는 내가 너무 싫어요. 귀티 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귀티 좋아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귀티라는 것은 조용한 자존감이 어찌 보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바로 이런 것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남의 시선에 이리저리 흔들리던 그런 인정 욕구가 좀 차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몸의 속도나 눈빛의 온도가 아주 편안하게 안정될 때 무언가 그 사람의 여백이라고 할까요? 쉼표?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그 여백이 상대방에게 글쎄요, 편안함을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 귀티 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옷차림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우아하다, 남다르다, 귀티 난다 라고 느끼게 하는 어찌 보면 첫 번째 썸네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도 영상 참 많잖아요. 좋은 거. 그런 것들 쭉 보시다가 무엇을 보고 클릭을 하세요? 썸네일 아닐까요? 썸네일이 관심이 가고 뭔가 나의 흥미를 좀 유발했을 때 클릭하게 되시죠. 옷차림도 그와 마찬가지 개념일 겁니다. 뭐 옷 비싼 거 해야 되나? 절대로 아닙니다. 옷이 비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톤, 핏, 소 들어보셨나요? 나에게 어울리는 톤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 체형에 맞게 핏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 형편에서 그래도 최고의 소재는 포기할 수 없다. 명품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소재는 좀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나름대로의 정성, 이런 것들을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잘 조화롭게 내면의 질서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결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귀티의 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옷차림만 귀티가 난다고 해서 귀티가 나나요?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 편안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고요. 이상하게 자꾸 뭔가 내 얘기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편안한 시선, 그리고 나를 배려해주는 것 같은 몸짓, 태도, 그리고 그거 느껴보셨어요? 호흡이 뭔가 편안하면서도 뭔가 자연스러우면서도 나의 결과 같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호흡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언어적인 태도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귀티의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옷이라는 것은 그 태도를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책으로 비교하자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책 고르실 때 뭐부터 보고 고르세요? 표지 보시죠? 제목도 보시고 디자인도 보시고 컬러 보시잖아요. 책 제목 괜찮다 하면 목차를 보시죠? 목차 보시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내용 쭉 읽어보거나 지갑 여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결국 귀티라는 것은 나를 과대 포장하는 것 아니고요.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적절하게 절제하는 그런 미학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귀티 나는 분들 보면 너무 좋죠. 나까지 귀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작은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 연습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오늘 옷차림을 거울 앞에서 한번 5초 정도 매끄러미 쳐다보세요. 그리고 거울을요, 한번 웃게 해보세요. 거울을 웃게 해보려면
결국은 여러분이 먼저 웃지 않으시면 거울 안 웃습니다. 그래서 거울 보시면서 거울을 한번 편안하게 웃게 해보시는데 웃으려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그 순간.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상사나 선배가 와서 애썼어. 역시 박대리야 라는 얘기 들었을 때 또는 정성을 다해서 내가 수선집을 하는데 수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분이 오셔서 이거 정말 너무 좋은데요. 정성이 느껴져요. 어쩜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셨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할 때 기분이 어때요? 내가 그냥 단돈 몇만 원으로 일을 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 정성을 쏟았다. 그 상대는 나를 인정해줬다.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행복해지거든요. 바로 그러한 행복해지는 생각을 거울 앞에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표정도 좋아지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내면이 단단해지면서 내 자신을 존중하게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입은 이 옷이 조금 더 나다워지는 느낌, 나의 스토리가 담긴 느낌, 나의 뭔가 역사가 담긴 느낌, 그냥 옷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한번 해보시죠.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더 세련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창회 같은 데 갔을 때 나이는 같은데 동창 그 친구는 너무 세련돼 보이는데 반해서 그런 순간 내 자신을 보면 어때요? 초라해 보일 때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련됨은요 돈 뭐니 해도 머니다 하시는데 가격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루틴의 누적이에요. 특히 우리 중년에는요 돌볼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피로하죠. 업무 부담도 겹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위해서 신경 쓰다 보면 나는 그냥 뒷전이 되거든요. 나를 미루는 그런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저만 같아도 그랬고요. 그런데요, 세련된 사람은 어찌 보면 힘든 이 시기, 권태로울 수 있는 이 시기를 정말 작고 현명한 선택으로 슬기롭게 관리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동창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래도 세련되게 된 그 작은 루틴이 누적이 된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지금까지 치열하게 여러분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죠? 정말 힘드셨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요,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더 다독여주는 그런 시기가 바로 중년인 것 같아요.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자신을 어찌 보면 이기적이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삶의 좀 중심축에 두시고요. 조금 더 자신을 이렇게 보살피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왜요?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희생이라는 말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사랑으로 했기 때문이죠. 귀한 나눔, 귀한 정말 나름대로의 베풀물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이 빛나는 삶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울 속 자신을 편안하게 한번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어찌 보면 이 말씀 듣고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이거 못해요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다 보면 이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고요? 내가 나라서 참 좋아. 어떠세요? 좀 소름 돋으세요? 이런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라서 참 좋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은 내가 너무 많지요. 눈도 짝짝이, 코도 낮고, 얼굴 좌우 대칭도 안 맞고,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 다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다 만족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라서 참 좋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나라서 참 좋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바지에 주름선 한번 유지해보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신경 써보시고요. 그 정성을 들여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ABC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특히 ABC 강조 많이 드리거든요. A, 저 영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A가 바로 appearance, 외모입니다. B는요, behavior입니다. 태도입니다. C는 communication이에요. 바로 소통인데요. 이 ABC 이런
그것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하시다 보면 같은 말이라도요, 그 말을 할 때 조금 더 세련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존중한다 라는 이것이 일관된 신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작지만 연습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는 1, 2, 3 루틴입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본인부터 내가 나라서 자 좋다 이렇게 한번 내 자신을 칭찬해 보시고요. 전 도저히 제 자신을 칭찬할 수 없어요 하신다면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경비해 주시는 선생님한테 좋은 하루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깨끗하게 저희 아파트 관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도 좋고 시금치 한 다발 살 때 싱싱한 시금치 팔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도 좋고요. 버스 탈 때 버스 기사님께 안전운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도 한번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2번 거울을 웃게 해보시고 그리고 3번 어깨에 있는 먼지를 털어보세요. 먼지가 그냥 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한번 털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 2, 3 루틴을 만들어 보시면 다음 동창회 가실 때 친구가 아마 뭔가 달라졌어. 뭐 좋은 일 있어? 너한테 뭔가 세련됨이 느껴져. 옷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뭐야? 도대체 뭐야? 비결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나이 들어 보이는 옷차림, 태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속상해요. 저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옷을 좀 다르게 입고 가고 다르게 입고 태도를 조금 다르게 하거나 메이크업을 다르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경비해 주시는 선생님이 저희 집에 여자 2명 사는 줄 알았대요. 제가 화장을 하고 가면 알고 다녀오십시오 하고 제가 화장을 안 하고 가면 근데 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만큼 저는 화장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해요. 화장을 안 하면 확실히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이 들어 보이는 옷차림과 이 태도의 공통점은요, 그건 것 같아요. 낮아지는 자존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과거의 나한테 벗어나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런 과거 지향적 사고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 하시죠? 나이 드는데 누가 본다고 꾸며요? 봐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누가 봐주지 않아도 거울 보실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건 내 자신이죠. 꾸며서 뭐해? 꾸며서 뭐 한다. 꾸며서 뭐해? 라는 생각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꾸미면 누가 제일 기분 좋아요? 내 자신이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나이 들어가면서 편한 거 계속 신경 쓰고 아이고 이거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 그냥 편한 거 하자 하면서 미루기가 더해지게 되는데요. 늘어진 니트, 다른 구두, 그리고 이제 몸매가 우리 예전 같지 않잖아요. 배도 나오고 목은 숙여지고 팔은 이렇게 날개짓 하면 하늘로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큰 사이즈로 몸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루엣은 커지고.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나는 나를 당분간 돌보지 않겠어 라는 무언의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나이가 10년, 20년 정말 빠른 속도로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그런 나이 들매 가속도에 우리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린 너무 소중하니까요. 반대로 중년에게 가장 강력한 좀 젊어 보이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동안 효과는 무엇인가 찬찬히 보면은요, 실루엣 느끼시죠? 실루엣이 정돈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 들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청결함입니다. 깔끔한 거, 다른 거 치장 사실 덜해도 깔끔한 순간 젊어 보인다, 기분 좋아 보인다, 뷰티 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큰 변화 사실은 아니에요. 깨끗하고 그리고 각 실루엣 좀 신경 쓰고 길이 같은 거 비율 한번 신경 쓰고 이런 인상들이 모여서 젊고
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젊어야,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젊어야 젊어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제 주변에 정말 젊어 보이시는 분이 계셔서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나는 그냥 매일매일 배우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 그냥 그게 내 삶의 철학이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뭔가 띵 하고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계기로 저도 저의 철학이 조금은 바뀌었어요. 저는 끊임없이 평생 배우고 성공보다 성장하는 것. 저도 저희 철학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젊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한번 작은 연습해 보시죠. 한 7분만 투자해 보세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시면서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서 이 옷의 인생 스토리를 한 3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이 옷 맞아. 우리 남편이 첫 월급 탔을 때 동대문 시장에 데리고 가서 당신 고르고 싶은 거 다 골라! 해서 골랐던 그 옷이지.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반지 맞아. 우리 친구들끼리 놀러 갔을 때 우리 우정 반지 하나 하자 해가지고 했던 그 반지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하고 있는 액세서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다 담겨 있어요. 바로 그것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당당하게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멋진 반짝이는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바뀌면 젊어지는 표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밑창 다른 구두 점검 3분 한번 해보시고 깨끗한 구두로 바꿔보시고, 그리고 옷장에서 입지 않은 옷들 있거든요. 이 옷은 한 1년 동안 내 손길을 받지 못했구나. 그런 옷들 한번 보면서 한 정리하는데 4분? 이렇게 3분, 3분, 4분, 7분이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7분 한번 투자해 보시면 아마도 내일은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젊어 보이는 내 자신을 만나실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명품 없이도 귀티를 풍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명품 있는 분들, 명품하면 귀티 나겠지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착각인 거 아시죠? 명품도 정말 명품답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 이거 명품 꽉 하고 힘줘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자도 로고 팍, 벨트에도 로고 팍, 옷에도 뭐든 나 명품 했습니다. 알아주세요. 라는 의미로 명품 로고가 너무 많으면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몰라요. 시선이 교란되고 보는 순간 안정감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귀티가 날 수 없어요. 명품 없이도 귀티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요, 옷을 귀하게 여깁니다.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옷을 정말 청결하게 깔끔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선택할 때 TPO, 또 영어 나왔나요? Time, Place, Occasion입니다.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톤, 핏, 소 말씀드렸죠? 톤, 핏, 소재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선택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30년 후에 봐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옷을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 귀티가 나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그때 무릎을 쳤어요. 그래서 이분은 귀티가 나시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성을 다하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이 명품 로고가 자신의 가치를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귀티 나는 분인데 너무 명품을 로고를 너무 산만하게 해서 오히려 그 품격이 떨어져 보이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브랜드 로고는 가급적이면 좀 은근하게 보이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싸지 않은 자켓이라도요. 소재 중요하죠. 시장에서도 좋은 소재의 옷들 너무나 많이 판매합니다. 자, 울, 린넨, 실키한 레이온, 혼방처럼 광이 과하지는 않지만 결이 고와서 편안해지는 그런 소재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깨 라인 있죠. 소매 길이 있죠. 수선집 사장님하고 좀 친해 보세요. 저는 친합니다. 그래서 수선집 사장님이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세요. 요즘에 이 팔 길이가 조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우아해 보이던데 어때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는 귀쫑긋. 사장님 역시 고맙습니다. 좀 반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아니 우리 누구누구님 보니까 요즘에 살이 좀 쪘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아요. 수선하다 보면 그 수선집 사장님이 저보다
저보다 제 체형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행동의 귀티 완성하는 거 아시죠? 옷은 너무 귀티나게 입었는데 말하는 순간 예를 들어 같이 음식점을 갔는데 저에게는 정성을 다해서 얘기하는 분이 서비스해 주시는 웨이터분한테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순간 저는 실망을 좀 했습니다. 웨이터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웨이터에게 정성을 다해서 대하는 사람 정말 귀한 내면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일 수 있어요. 뭐 잘 보여야 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잘할 수 있는 건 마음의 품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호칭 기억했다가 정확하게 불러주고 대화 중에 휴대폰 전원 꺼두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근데 해두는 그런 모습 자세 하나의 품격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반걸음 비켜 서주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아 저분 진짜 좋다. 저분 그냥 따뜻하다. 저분하고 좀 더 얘기하고 싶다 라는 느낌 주거든요. 그런 분들 한번 되어보시죠. 이런 연습 어떠세요? 옷장 속에 소재는 괜찮은데 내가 자주 입지 않게 되는 옷들 있죠? 그런 옷 잘 맞지 않아서 자주 손에 가지 않았던 옷 한 벌 꺼내보세요. 그리고 입어보세요. 거울 앞에 서보세요. 어깨, 소매, 허리, 다트 이러한 것들 체형에 맞게 한번 수선해보세요. 수선이 잘 된 옷 입으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요즘에 수선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분이 수선집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수선집 사장님이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허리에 살이 좀 쪄가지고 다 늘려야 돼요, 옷을. 그래서 수선집 사장님하고 제일 친한데 어찌됐든 수선이 잘 된 옷 한 벌 입으면 저는 어깨가 들썩여져요. 다른 옷, 새 옷 사는 것보다 저의 역사가 담겨있는 옷을 수선해서 이렇게 다시 입으면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명품보다 저는 더 소중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옷도 당연히 수선한 겁니다. 이렇게 명품보다 더 소중한 귀티를 자신에게 한번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한번 해보시죠. 귀티와 자존감을 지키려면 패션을 챙기는 방법 외에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하나요? 귀티와 자존감을 지키는 생활 습관. 중년의 마음은요, 종종 그래요. 이 돌봄의 과잉. 여기도 돌봄뿐, 저기도 돌볼뿐 너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자기 돌봄의 결핍. 바로 이 사이에서 많이 지치게 돼서요. 그래서 저는 마의 몸, 오오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의 몸? 발음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의 몸이 뭐냐면 마음의 마, 의복의 의, 몸의 몸. 그래서 마의 몸 제가 만든 겁니다. 기억하시기 좋으라고요. 그래서 마의 몸 555 3층 루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마음 어때요? 중년 되면 저는 마음에 갈대 같지 않고 그냥 딱 중심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년 돼 보니까 아침에도 흔들, 점심에도 흔들,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위안이 됩니다. 근데 주변 분들 보면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마음, 자기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나 왜 이 정도 나이면 난 정말 좋은 집에서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이거 뭐야? 현실을 보니까 생각했던 나와 현재의 내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노력해보자고요. 저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기 무시 대신에 내가 못 가진 거보다 내가 가진 거 있잖아요. 내가 남들 갖지 않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의 나 충분해.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래도 포도 2쪽이 마음 먹었을 때 딱 살 수 있는 정도의 돈 너무 꿈이 작다고요? 꿈이 작을수록 행복은 커지는 거 아세요? 기대가 소소할수록 행복도 더 커지는 거 아십니까? 지금의 나도 충분하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의복 하루 5분 리셋 서랍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이고 뭐 옷장 열어도 입을 게 없는데요? 근데요 조화롭게 이 A와 B를 한번 같이 조화롭게 입어볼까? B와 C를 한번 입어볼까? 조합을 해보면 생각보다 입을 옷이 많아요. 그리고 수선하면 입을 옷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을 옷을 상하이 한번 맞춰보고요. 액세서리, 거기에 맞는 액세서리 하나만 해도 옷의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미리 조합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아침 의사결정 피로를 한번 줄여보세요. 그리고 나의 몸이니까 몸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매일 스트레칭 5분씩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체형의 피로를 좀 이렇게 풀어주면 표정 바뀌는 거 아시죠? 제가 이 50견이 왔었어가지고 그때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계속 풀어주고 하니까 표정이 좀 나아졌습니다. 지금 제 표정 어떤가요? 나아진 겁니다. 썩 좋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3단계, 마의 몸 3단계 이 습관화 해보세요. 이 습관이 안정화되면 글쎄요, 자연스러운 편안함, 이것이 모여서 큐티가 되는 거라고 봐요. 큐티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작은 연습, 잠들기 전에요, 내 자신이 왜 소중한지 한 가지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신이 조금은 더, 지금보다 조금은 더 좋아지고 조금은 더 귀하게 느껴질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매력적인 사람은 무엇이 어떻게 다르길래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매력적인 사람들 보면 눈이 그냥 시선이 길거리 가다가도 이렇게 꽂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매력은 어찌 보면 외모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보면 외모가 아니라 관계에서의 그 온도 조절 능력인 것 같아요. 따뜻함, 유능함의 균형을 상황에 맞게 잘 아주 센스 있게 조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대화에서 자기 주장만 툭 던지는 사람보다 상대의 말을 일단 그렇구나 라고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건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임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 얘기가 우리 나올 때잖아요.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A라는 친구는 그날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맥이 뚱 끊기죠. 그런데 이 B라는 친구는 무릎 많이 아프지. 나도 예전에 통증이 심했는데 꾸준히 스트레칭 하니까 좀 낫더라고. 혹시 병원 가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이렇게 핑퐁이 되는 거잖아요. 상대의 말을 먼저 공감하고 자기 경험을 이렇게 덧붙여서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따뜻하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라도요, 공감을 먼저 해주는 이런 태도, 참 상대방한테 여운 줍니다. 편안하고 매력적이다. 얘기하고 싶어. 또 만나고 싶다. 전화 딱 하고 언제 시간 돼? 하고 싶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중년에게 특히 이러한 대화의 방식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많아요. 이 경험이 깊은 만큼 여러분의 또는 상대의 맥락을 이해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신뢰가 빠르게 형성이 되거든요. 한번 작은 연습 해보시죠. 누군가와 얘기를 했을 때 그렇구나 라고 한번 공감해주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라고 한번 해보시는 연습 필요할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해보시죠. 그냥 잘 꾸민 사람과 품위가 흐르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잘 꾸민 사람들 한번 보세요. 길거리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품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잘 꾸미는 건 즉시성, 보자마자 아하 꾸몄다예요. 그런데 품위 있는 건 지나고 나서도 생각이 나요. 계속 여운이 남습니다. 지속성이에요. 순간 빛나는 요소들을 겹겹이 올리는 대신에 메시지를 한 곳만 강조해서 자기다움을 빡 하고 전달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 품위는 또 사운드에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문화에 따라서 액세서리가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나는 걸 더 경쾌하게 여기는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취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는 가급적이면 과한 소음 내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향도 그렇잖아요. 누구 왔다. 저쪽에서부터 야 누구 왔어. 향이 공간을 너무 점령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말의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을 재촉하는 말투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럴 때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는 저는 그런 말투를 가진 친구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에너지가 소진이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 에너지가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품격 있게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말의 속도는 재촉하지 않을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생각할 때 그래 생각해 충분히 라고 여백을 주는 여유 이런 것들 품격이 있죠. 그 사람은 오래 기억되는 존재감을 남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리더십의 신뢰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거울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옷차림에서 포인트 한 곳만 한번 남겨보시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해보세요. 귀걸이를 남기면 목걸이는 쉬고요. 컬러 재킷이면 뭐 신발은 뉴트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오늘 어디에 포인트 줬나요? 저 귀걸이 귀걸이에 포인트 줬습니다. 목걸이 하고 싶었으나 제가 자제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중년은 보이지 않는 시기로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가족도 돌보고 정말 돌볼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돌봄과 책임 사이에서 내 이름 석자, 내 이름표가 어디 갔지? 찾게 되는 경우가 바로 중년일 수도 있어요. 흐려지니까요, 이름표가. 그런데 이 귀티는 그때 다시 나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어찌 보면 조용한 파워, 조용한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값비싼 장식이 아니라 소중한 나, 치열하게 열심히 달려온 나, 존중받아 마땅한 나, 이 나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라는 이 작은 결정들의 합, 이것을 표현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 품이 있는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세요. 그냥 잘 꾸민 사람과 품위가 흐르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귀티, 자존감, 매력, 품위 이 네 단어는요 결국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현재의 나를 존중한다. 그리고 매일 1% 소중히 내 자신을 여긴다. 이런 습관이 쌓이고 켜켜이 쌓여서 나이는 숫자가 되고요. 삶은 품격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품격 한번 찾아보시죠. 매력은 외모보다 태도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가요? 매력적인 분들 참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매력적인 분들 보면 물론 얼굴의 비율도 좋기는 하죠. 옷차림도 아주 자신답게 자기답게 품격 있게 입으세요. 그런데 가장 또 이 마무리, 매력의 마무리는 태도의 온도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 모임에서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자기 근황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차은우처럼 잘생긴 A라는 사람이 차은우처럼 잘생기면 그냥 보자마자 매력이잖아요. 그런데 시종일관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 뭐 바쁘지 뭐 라고 본인의 얘기를 하는데 아예 안 하고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면 매력 있습니까? 아무리 차은우지만 차은우 씨 미안해요. 차은우 씨가 들으면 좀 속상할 수 있으나 외모만 멋지다고 매력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아도 이 B라는 사람은 친구들의 눈을 보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볼 때 요즘 일이 좀 많아. 그래서 좀 바쁘기는 해. 그래도 뭐 주말에 가족이랑 산책도 하고 오늘 너희들이랑 또 이렇게 만나니까 난 힘이 난다. 좋다. 오늘 참 반갑다. 너는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더 기억하고 다시 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차은우 닮은 그 친구?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나에게 관심을 주고 자신의 생각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해주는 그 친구일 겁니다. 정리하자면 매력은요, 화려한 외모? 도움은 될 거예요. 하지만 화려한 외모가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이런 태도, 마음을 다하는 태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이런 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공감하는 눈빛, 여유 있는 말투,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매력을 균형 있게 만드는 핵심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작은 연습 한번 해보시죠. 오늘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마지막 한마디를 한번 되짚어 주시는 거예요. 요즘 피곤하구나. 그래, 나도 그렇더라. 요즘 피곤하니까 요즘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는 운동을 하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한번 해보시죠.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시작하기가 쉽지 않죠. 똑같은 옷을 입어도 어떤 사람은 돋보이고 어떤 사람은 평범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길거리 가다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 만난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사실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입은 옷은 그렇게 제가 투자해서 입은 옷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와 똑같은 옷을 입었던 그 사람은 귀티가 났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참 충격을 받았어요. 똑같은 재킷, 같은 색상의 셔츠를 입었는데 왜 그 사람이 더 멋져 보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나는 왜 평범해 보이지? 어찌 보면 이건 좀 초라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옷 자체가 아니라 옷을 입는 태도, 몸의 언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고요. 옷을 그냥 옷장에서 그냥 툭 그냥 순간적으로 딱 골라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걸치고, 그때 제가 지친 일이 있어서 어깨에 이렇게 축 처져서 있고 헤어도 당연히 정리 안 했을 때였는데 그 상대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었죠.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도 두 사람이 같은 회색 재킷을 입고 모임에 참석했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A라는 사람은 허리를 쭉 펴옵니다. 저 지금 허리 펴고 있나요? 허리 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제가 허리 이러고 있으면 지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리를 쭉 펴고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하면서 편안하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반면에 이 B씨는 어깨가 이렇게 구부정하고 시선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어떤 사람이 기억에 더 남겠습니까? 같은 옷이지만 태도가 다르고 시선이 다르고 말씨가 달랐죠. 당연히 당당한 A씨일 겁니다. 이 똑같은 재킷이라도 자세와 표정, 태도가 이거 아십니까? 이미지 증폭 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학 연구에서도요, 같은 옷을 입었을 때라도 이 자세, 태도, 이 표정 이런 것이 사회적인 평가를 좌우한다라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요, 기본 무대라는 거죠. 태도는 그 무대 위에서 빛을 내는 반짝반짝 조명인 겁니다. 정리해보죠. 옷차림은 형식일 수 있습니다. 자세와 태도는 그 형식을 품격과 매력으로 쭉 끌어올리는 힘이라는 겁니다. 결국 옷도 중요하죠. 그런데 옷을 입는 태도가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작은 연습 한번 해보시죠. 오늘 엘리베이터 타시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엘리베이터 거울이나 유리창 앞을 지나칠 때마다 어깨를 한번 쭉 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초 동안 미소를 싹 하고 지어 보이시는 겁니다. 미소 지을 땐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를 생각하고, 그래, 나 이대로 충분해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소가 나와요. 생각보다 편안한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옷이라도 표정과 자세 하나로 주변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한번 느껴보시죠. 매력적인 리더들의 공통된 스타일이나 이미지 특징은 무엇인가요? 매력적인 리더들은요, 공통적으로 깔끔해요. 과하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스타일을 아주 꾸준하게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은 그 블랙 터틀넥만 입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것만 입습니까? 했더니 스티브 잡스 너무 멋있어서 한번 따라 해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분을 만날 때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석자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분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블랙 터틀넥에 스티브 잡스가 뉴 밸런스를 운동화를 신었다면 그분은 나이키 운동화만 신으시고요. 그리고 항상 빨간 양말만 신으시거든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그거를 꾸준하게 하니까 그게 그분의 정체성이 되더라고요. 물론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신다면 빨간색 양말은 그건 상상할 수 없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절제된 스타일, 그것이 오히려 강력한 시그니처가 될 때도 있고요. 저는 저의 시그니처를 이 크림색 재킷 그리고 네이비 컬러의 이 팬츠로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크림색하고 크림색 재킷에 네이비 팬츠만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디자인이 다 달라요. 아주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어찌 보면 매번 다른 옷을 입더라도요, 언제나 단정함과 편안함, 이런 것,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매력적인 리더의 특징은요, 자신만의
정체성, 이것을 찾고요. 이미지 일관성 갖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저 이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타인에게 주는 편안함입니다. 타인에게 주는 편안함, 이건 보통의 내공으로 되지 않아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충만할 때, 상대에 대한 배려감이 충만할 때, 이래서 나오는 것이 편안함이거든요. 쉽지 않지만 우리 한번 노력해 보시죠. 내일 모임을 가시거나 회의를 가시거나 오늘 나는 나다운 정갈함 하나만 지킨다. 나의 정체성을 한번 표현해본다 라는 기준을 세워서 옷차림을 준비해보세요. 여러분들 정체성을 찾기 쉬우실 겁니다. 옷차림 외에 대화 방식이나 표정 같은 부분이 주는 매력 포인트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 말투와 표정은요, 매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직원에게 보고서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말하면 압박으로 들리죠.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고생했지,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공유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상사 어떠세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또 눈을 마주치면서 짓는 이 작은 미소는요, 나는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옷차림은 시선을 끌고요. 대화와 표정은 이 마음을 쫙 하고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연습 한번 해보시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대답하기 전에 2초? 2초가 너무 길다고 느껴지면 2초 사실 굉장히 길거든요. 1초만이라도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상대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이건 거울 보고 여러분들 거울 속의 자신과 먼저 한번 연습해보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한번 해보시죠. 매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매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 많죠. 이 매력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매력을 키우고 싶다 보다 매력을 보여주는데 장애가 되는 것부터 난 안 하겠다, 피하겠다 라는 생각이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표정 보면 그 사람이 보이죠. 그 사람의 역사가 보이죠. 특히 중년의 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이 보이죠. 바로 상대를 볼 때 부정적인 표정, 인상 쓰고 불평하는 그러한 태도,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매력을 깎아드립니다. 상대를 볼 때 편안하게 바라보는 표정 한번 노력해보세요. 볼 때 고개를 턱으로 이렇게 당기면 시선이 위로 치켜 떠올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턱을 이렇게 올리면 시선이 밑으로 내려지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느낌이 들 수 있지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정중앙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 턱을 어느 정도 각도로 유지했을 때 가장 편안해 보이는지 스스로 사진도 한번 찍어보세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휴대폰으로 찍어보세요. 그런 노력 남사스러워요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남사스러운 거 한두 번 더 해서 매력을 키울 수 있다면 안 할 필요 없겠죠.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말투입니다. 대화에서 그런 분들 계세요. 중년이 되셨는데도 나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나라면 말이야 이렇게 나 머릿속에 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나만 강조하면 매력 금세 싹 하고 사라지는 거 아십니까? 나보다는 상대,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얘기하시는 순간 매력은 탁 하고 장착이 됩니다. 세 번째, 타인 무시하는 분들 계세요. 대화하시다가 휴대폰 보거나 작은 실수를 대놓고 지적하는 행동 있으시죠? 아니 내가 깍두기 달라 그랬지 김치 달라 그랬어 라고 얘기를 반말로 직원 서빙 음식점에서 해주시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아무리 명품 입으시면 뭐예요? 귀티가 하나도 나지 않아요. 매력 하나도 없어요.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행동은 치명적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매력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은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 작은 연습 한번 해보시죠. 오늘 대화에서 나라는 단어보다 상대의 이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더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더 사용해 보세요. 우리 이번 주에 놀러 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매력은 결국은 타고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매력은요, 태도에 그리고 표정에 옷차림에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일관적으로 누적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따뜻한 눈빛, 존중하는 말투,
절제된 스타일, 이런 것들이 나답게 이루어지고 반복이 되면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연습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하루 끝나기 전에요. 오늘 내가 보여준 태도 중에 글쎄 가장 매력적이었던 태도, 매력적이었던 순간 뭐지? 한번 스스로 떠올려 보세요. 매력은 그렇게 조금씩 자라납니다. 옷차림과 자기관리, 자존감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옷차림은 단순히 겉을 꾸미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옷차림은 나는 나를 존중한다. 그리고 나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한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은요, 늘 바쁜 분이세요. 그런데 셔츠를 직접 다려 입고 오세요. 아내 되시는 분이 다려준다고 해도 아니 내가 다릴게, 당신은 당신도 다려, 이렇게 하신대요.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거 다림질하는 거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나 제대로 깔끔하게 시작하겠어 라는 선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심리학에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Enclosed cognition, 바로 이거는 착장 인지 효과라는 건데요. 이 옷을 단정히 차려입은 사람은요, 실제로 자신감을 더 발휘한다는 거예요. 업무성과도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성분들 예비군복 입으면 모자 일단 약간 비뚤게 쓴다고 하던데요.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청바지 입으면 보폭 넓어지지 않습니까? 활기차지잖아요. 그런데 정장을 입으면 조금 더 허리가 쫙 펴지고요. 찻잔을 들 때도 후루룩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싹 들고 좀 우아하게 마시게 되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옷차림은요, 자존감을 눈에 보이게 하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여러분, 옷차림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내 태도를 바꾸는 경험 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Enclosed Cognition, 이 실험에서도 입증이 된 겁니다. 작은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내일 아침 입으로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랴부랴 하시기보다는요, 한번 미리 오늘 챙겨보시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소중하다라는 그런 짧은 한마디를 거울 앞에서 해보시면서 옷을 미리 준비하시면 옷차림에 담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TPO, 내가 어디에 갈지, 어떤 상황에 갈지, 어떤 시간에 갈지 이 TPO에 맞춰서 옷을 고르시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이 큰 변화가 아니라 꾸준하게 작은 습관들을 정말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근 전에 5분 동안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거죠. 그리고 신발을 깨끗하게 닦는 습관, 한번 했다가 아유 피곤해 안 하고가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습관은요, 나는 내 삶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 라는 확신을 주거든요. 결국은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요, 작은 디테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작은 연습 한번 해보시죠. 오늘 주무시기 전에요, 그 신발 한 켤레만이라도 한번 닦아보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 발걸음이 한층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물론 신발 선택하실 때 그냥 신발 하시면 안 되고요. 내일 내가 어떤 옷을 입지 잘 생각하시고 어디에 가지 생각하신 후에 신발 선택하셔야 됩니다. 외적 관리와 내적 관리를 균형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참 어렵죠. 외적 관리, 내적 관리 균형을 맞춘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외적 관리라고 하는 건 옷차림일 것이고 이 태도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인상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적인 관리라는 건 이건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더 많이 듭니다. 마인드,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 중년 되기까지 그동안 그 많은 세월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관계의 지속성과 신뢰를 만들어내는 게 내적인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약속을 해서 깔끔한 캐주얼 자켓 입고 머리도 정돈하고 첫인상부터 반갑게 신뢰가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외적 관리죠.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요즘 너 많이 바빴지? 그런데 나 만나러 와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 친구도 바쁜 친구인데 제 시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중학교 때 그 까불이 그 친구가 아닌데 더 성숙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이 단정한 모습은 눈길을 끌었고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 마음을 끌어당겨서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시점 이후에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중학교 때 친구를 친한 친구로 만들고 계속 유지한다는 거 정말 귀한 경험이더라고요.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역시 리더십 신뢰는요. 외적 신호, 내적 진정성이 이렇게 일치할 때 강화 빡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외적 이미지는 어찌 보면 그 화려한 무대 조명 그리고 내적 신념은 무대를 오래 유지하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명만 화려한다고 될까요? 무대를 오래 유지하는 에너지만 있다고 될까요?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관객이 박수치는 멋진 여운이 남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연습 한번 해보시죠. 오늘 친구분하고 대화할 때 겉모습은 단정하게 유지하고 어디에서 만나는지에 따라서 옷차림을 선택해 보시고 첫 마디는요, 상대를 한번 배려하는 질문을 해보세요. 요즘 어때? 힘든 건 없고 이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가 균형 잡힌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요즘에 이게 유행이래 이런 말, 물론 나쁘지는 않아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러나 그런 말도 나쁘지는 않으나 요즘엔 흰옷이 많이 나는 손이 가더라고. 흰옷을 입으면 크림색 옷을 입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더라고. 너는 어때? 이렇게 자신의 이 변화, 자신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주는 친구와 만날 때 훨씬 더 이 대화의 폭이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쁜 직장인들이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자기 이미지 관리법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요즘 직장인분들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일하기도 바쁜데 우리 뭐 이미지 관리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일만 잘하는 내가 아니라 일을 잘하는 나입니다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도구로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경쟁력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니까 ABC를 정말 잘 관리하십니다. ABC 기억하시죠? A가 어피어런스입니다. 옷차림입니다. B는 비헤이비어, 태도입니다. C는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예를 들어서 출근하기 전에 한 30초 정도 투자를 하더라고요. 미소 연습을 하는 겁니다. 미소 연습 누구한테 서비스할 것도 아닌데요. 본인에게 서비스 해보세요. 표정 근육을 풀어주면서 자존감, 내가 얼마나 소중한 나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최고의 첫 번째 고객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하루 5분 정리하는 겁니다. 가방 속이든 책상 위든 정리하는 습관을 가진 직원들이 일도 잘해요. 자기 관리의 기본인 거죠. 그리고 일일 일 칭찬, 자신에게 한번 칭찬해 보시는 거예요. 어제 상사분이 퇴근 직전에 한 20시간 투자해서 해야 할 만한 보고서 작성을 딱하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에 여기까지 왔지만 이번 주까지 시간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를 꽉 물고 한번 한 내 자신에게 나 너무 잘 참았고 너무 잘했어. 이런 칭찬하셔도 좋고 아니면 주변 동료나 그리고 주변 나를 위해서 음식 이렇게 밥 맛있게 퍼주시는 식당 아주머니에게 칭찬하셔도 좋고 일일 일 칭찬 한번 해보시죠. 이게 거창한 변화보다요. 이 짧고 반복 가능한 루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오늘 퇴근 전에 책상 위에서 단 한 가지 물건만이라도 제자리에 깔끔하게 한번 돌려놔 보세요. 그런 작은 행동들이 자기 관리의 시작입니다. 바쁜 직장인이지만 이 정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자, 자기 관리 잘하는 직장인들은 이렇게 30초 5분 1 칭찬한다라는 말씀 공유 드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옷차림 태도의 습관이 있나요? 우리 자존감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어때요? 내가 구겨진 옷을 입었을 때, 구두가 너무 닳았을 때, 이런 무심한 옷차림은 자존감을 그렇게 챙기지 않으시는 분이네 라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어요.
이 옷차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관리된 아주 깔끔한 옷을 입은 분들 보면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 자존감이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물론 옷이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과하면 너무 과장됐다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품격은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자연스러운 옷차림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표정, 피곤한 태도 이런 것들. 아무리 옷을 귀하게 품격 있게 좋은 옷을 입어도요, 무표적으로 지쳐 보이는 태도.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대놓고 하품을 한다든가, 아니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뒤쪽으로 몸을 기댄다든가 하면 내 말에 흥미가 없구나, 지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상황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내적인 가치관을 표현해 주는 것이 태도니까요. 세 번째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버릇입니다. 칭찬을 하잖아요. 이렇게 일처리를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가요? 라고 얘기를 하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라든가, 예를 들어 상대방이 뭔가 훈시를 한다, 상사가 그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처럼 하는 게 더 좋은데 라고 얘기할 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죠, 모두 그랬는데요, 제가 어디 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역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없는 직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표현은요, 상대에게도 낮은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정리해보죠. 자존감을 지키는 핵심은요, 작은 디테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나는 충분히 괜찮아 라는 말로 다시 채워보세요.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충분히 그 칭찬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해 보세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한번 노력해 보시죠. 자존감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자존감은 어찌 보면 타고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매일의 작은 자기관리 습관에서 길러집니다. 깨끗한 옷차림, 밝은 표정,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쌓이면은요, 결국은 나는요, 내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존중합니다라는 강력한 자존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의 작은 연습, 잠들기 전에 거울 보면서 오늘도 정말 길었고, 그렇지만 나 오늘 내 자신을 너무 잘 돌봤다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그런 하루로 완성이 될 겁니다. 품이 있다는 말은 외적인 차림새와 어떤 연결이 있다고 보시나요? 품위는 비싼 옷 입었다고 해서, 치장을 과하게 했다고 해서 나오지 않죠.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계신데, 늘 차분한 색감의 정장,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함이 주는 힘으로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그분 참 품이 있으시지, 그래, 그분하고 있으면 되게 편안하고 난 좋더라, 그분 또 언제 우리 한번 뵙자, 뵈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결국은요, 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절제된 옷차림, 과하지 않은 세련됨,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만들어내는, 어찌 보면 그렇죠, 균형의 미학인 것 같습니다. 작은 연습 한번 해보시죠. 외출을 하시기 전에요, 거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옷차림에서 과한 부분 없나? 아이고,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팔찌도 하고 다 했네. 요거 그래, 요거 한번 빼보고, 요거 한번 빼보고,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아이고, 내 몸에 옷차림에 무지개가 있네. 그렇다면 다른 거 색깔 조금 더 뉴트럴 톤이 뭔지 아시죠? 편안한 자연색,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해서 색깔 원색은 한 3개, 많아야 4개 넘어가지 않는 순간 조금 더 품이 있어 보인다, 절제되어 보인다 라는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품위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품위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품위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거든요. 품위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젊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개성, 트렌드,
요거 주목받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미니스커트 젊었을 땐 입었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요, 인품과 태도에서 매력을 찾는 것 같아요. 저는 기업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 젊은 직원들은 화려한 프리젠테이션으로 그리고 조금 화려한 옷차림으로 눈길을 끌어요. 그런데 좀 이제 중급, 좀 고위 이런 임원분들 보면 말투에서 그거 아세요? 품위가 느껴집니다. 차분한 말투,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 그리고 신뢰감 있는 태도, 이런 걸로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이 나이가 들수록 품위는 경험, 연륜을 드러냅니다. 타인에게 존경받는 힘이 결국은 그거 아닐까요? 작은 연습 한번 해보시죠. 오늘 대화에서 말하기보다 듣기를 5초. 5초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 5초를 더 길게 해보세요.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 뭡니까?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그래서 1, 2, 3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쳐주고. 이렇게 연륜 있는 품위는 어찌 보면 이런 태도에서 나온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해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해보죠. 품위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옷차림, 태도의 특징 무엇이 있나요? 품위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공통된 뭔가가 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요. 디테일이 어때요? 깔끔합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구김없는 셔츠, 그리고 잘 관리된 구두, 그리고 청결한 핸드백, 수첩을 꺼내도 수첩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런 관리들이 참 디테일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유 있는 말투, 제스처. 말 서두르든가요? 품위 있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지 나는 끝까지 들어주겠다라는 태도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된 액세서리예요. 과하지 않아요. 작은 진주 귀걸이, 잘 관리된 벨트, 잘 관리된 시계, 정말 소박할 수 있지만 자신만의 역사, 자신만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템들 이런 걸로 잘 관리하신 분들이세요. 결국은 공통점은 이 품위 있는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상대를 배려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옷차림, 이러한 결이 있더라는 거죠. 이 작은 연습 한번 해보시죠. 내일 아침 신발 한 켤레만이라도 꼭 깔끔하게 닦아보세요. 작은 디테일 하나가 하루의 품격을 달라지게 할 겁니다. 단순히 잘 꾸민 것과 품위 있는 스타일의 차이 무엇이 다른 건가요? 잘 꾸민 스타일은요. 순간 눈길을 확 끌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품위 있는 스타일은 어찌 보면 오래 기억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짝반짝거리는 액세서리와 강렬한 패턴은요. 순간적으로 시선을 확 사로잡죠. 그런데 어찌 보면 쉽게 피로감을 주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차분한 두뇌 옷차림과 편안한 미소는 시간이 지나도 그분 참 좋다. 그분의 그 미소가 그리고 그 품위 있는 결이 이렇게 여운으로 기억되는 거죠. 이 차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절제와 조화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작은 연습 한번 해보시죠. 옷차림 준비할 때 이 아이템이 나를 글쎄 대신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템이 아이템으로서 그냥 화려한가 보다는 나를 표현해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고를 때 옷만 보이는가가 아니라 이 옷이 그 상황에 그리고 그 상황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옷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과 품위가 만나는 지점은 어떤 모습인가요? 리더에게 품위는요, 어찌 보면 권위가 아니라 존중을 이끌어내는 힘, 바로 그 힘입니다. 한 CEO는요, 회의할 때 직원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이 그때 한 25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누군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의견을 경청을 하는데 그런 중간에 또 누구누구 직원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첫 아이 태어난 거 축하해 라는 얘기까지 쓱 덤으로 해주면서 얼마나 직원들을 잘 신경 쓰고 있는지 열려 있는 마음으로 신경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작은 태도, 이러한 작은 습관
습관이 직원들에게 어때요? 깊은 신뢰를 주고 존경을 심어주잖아요. 이 리더십에서 이 품이라는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진정성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진정성이라는 거는 조그마한 티끌이 생긴 순간 모래성처럼 와르르르 무너지기도 쉬운 것인 만큼 참 만들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진정성은 귀한 보석인데요. 이 작은 연습 한번 해보시죠. 오늘 누군가를 부를 때 이름을 한번 먼저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한번 맞춰주는 거예요. 눈 맞출 때 그냥 눈만 맞추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눈만 맞추는 거. 물론 잘 안 되는 분은 눈부터 맞추는 연습 하셔야겠지만 눈 맞추고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눈빛을 주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안 되는데 그게요.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쉽지 않아요. 계속 저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하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질걸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말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리더십 품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품위를 잃게 만드는 옷차림 행동의 포인트에는 무엇이 있나요? 품위 있다고 느꼈는데 어느 한순간 저분 품위 있는 분이 아니었네? 라고 느끼게 하는 옷차림, 행동,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무심함. 참 품위에 있어서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분이신데 그분이 어느 순간 옷이 너무 구겨진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바쁘셨구나. 요즘에 일이 정말 많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뵐 때도 또 구겨진 거예요.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니신데 옷이 3번, 4번 이렇게 되면 품위 있던 그분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별로 관리하지 않는 분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옷이 옷이지라고 할 수 있지만 옷은 나의 생각, 나의 내면 세계, 나의 가치관 이런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상징 기호예요. 사회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두, 순간 품위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과잉 표현. 과잉 표현은 옷차림에서도 있잖아요. 나 이거 얼마나 정말 큰 돈 주고 샀는지 몰라. 이거 알아줘. 라는 느낌으로 쾅 하고 로고가, 명품 로고가 너무 과하게 있는 옷을 입은 분들을 보면 그렇게 은근한 품위가 있는 분이다라는 느낌은 들 수가 없죠. 그리고 저쪽에서부터 오는데 그분 오셨다. 너무 과한 향수도 품위 있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은은한 향수를 뿌리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쩜 이렇게 은은한 향을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요. 결례가 아니면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제가 향 알러지가 있어서 향을 우리가 화장 지울 때 하는 그 코튼 있지 않습니까? 면 코튼, 화장 지울 때 하는 그 코튼에다가 향을 하나 탁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솜을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다가는 뿌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다가 풀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악수할 만한 대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악수는 보통 이제 오른손으로 하니까 오른쪽 주머니겠죠. 저쪽에서 상대가 보지 않을 때 슬쩍 주머니에다가 손을 쓱 넣고 악수를 하면 그 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거예요. 또는 악수하지 않아도 너무 과하지 않은 걸 하겠다 그러면 주머니에 손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다가 넣고 또는 가방에다가 넣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수첩 있잖아요. 수첩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향을 아주 은은하게 한 방울 딱 떨어 놓으시면 가방을 꺼내거나 수첩을 활용하거나 이럴 때 아주 은은하게 풍겨진다고 하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된 제스처 말씀하실 때 꼭 그런 분 계세요. 이 제스처는 어깨 위로 올라가거나 어깨 바깥으로 가게 되면 나 조금 중요한 거 얘기하니까 바라봐줘 라는 사인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안에서 어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좀 은은하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어 라는 사인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1대1로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네가 말이야 하면
하면서 과한 제스처를 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공간을 너무 본인이 장악하려는 의도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 오해일 수 있으나 오해를 상대는 오해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표현하는 거 좀 자제해 주시고, 경솔한 언행, 저도 그래요. 반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 다짐을 합니다. 경솔한 언행 하지 말자. 그러나 하루 일과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지금도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목소리를 너무 높이거나 특히 말할 때 상대방이 한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말이야 그거 하면서 말을 뚝 끊는 분이 계세요. 한두 번 괜찮아요. 그런데 습관인 분이 계세요. 할 때마다 뚝뚝뚝 끊기는 순간이 있지요. 그렇게 말을 끊는 습관을 끊지 못하시면 인간관계 끊어집니다. 우리 이런 거 말 끊는 거 좀 줄이고요. 상대방 얘기하는 거 듣고 충분히 들어주고 진짜 마음으로 들어주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들은 후에 해주시는 거, 이런 태도가 품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작은 디테일이 모여서 이렇게 품격을 만듭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도 이 진정성, 품위 있는 이미지 쉽게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정말 이 중요성을 느끼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요. 작은 연습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하루 동안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의 말 이렇게 끊었던 적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경청해보자 라는 다짐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수 있으니까요. 결국 품위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찌 보면 켜켜이 쌓이는 작은 습관들의 합인 것 같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배려하는 말투, 절제된 행동, 이런 것들이요. 매일 반복이 되면 품위 있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의 귀티 DNA 다 있으시거든요. 그 귀티 DNA를 한번 꺼내 보시면 어떨까요? 결국 품이라는 건 특별한 장식이 아닙니다. 절제, 배려, 그리고 일관성에서 오는 진정한 힘인 것 같습니다. 작은 연습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하루 끝에 내가 품위를 지킨 순간, 상대방을 배려한 순간 언제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이 모여서 어찌 보면 기티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의 품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순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그 품격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한 여러분, 정말 귀한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요. 쉽지 않지만은요.